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이 자식이 당장 나가! 시아버지의 지팡이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마당 가득 쏟아진 빨간 양념. 배추 300포기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여기서 25년을 갈아 넣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여보, 가자. 이 착취의 마당은 이제 끝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평범한 큰 며느리였던 저와 착하기만 했던 남편이 어쩌다 시댁 마당을 뒤엎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25년 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장 일주일 전 새벽 5시. 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배추 좋은 거로 300포기 주세요. 시장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며느리시구나. 고생이 많으시네. 괜찮아요. 저는 익숙하게 웃었어요. 25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배추 300포기. 작년보다 배추값이 또 올랐습니다. 계산하니 재료비만 150만 원이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주시는 돈은 50만 원. 25년째 변하지 않은 금액이었죠. 부족한 100만 원은 늘 우리가 채워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여보, 올해도 우리가 재료비 대부분 내야 할 것 같아. 저는 가계부를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보너스 탔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애들 학원비도 있고 괜찮다니까. 남편인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어요. 작은 댁처럼 용돈은 못 드려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 뒤에 숨겨진 아픔을 저는 알았어요. 15년 전의 일.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빚은 1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우리가 갚자. 우리 힘으로. 하지만 1억이야. 할 수 있어. 7년만 버티면 돼. 그때 시동생은 이미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시댁에 말했다면 남편은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파트타임 일을 3개나 뛰었습니다. 새벽 배달, 오후 식당, 저녁 편의점. 남편은 직장에 재취업했고요. 우리는 7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벌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았어요. 하지만 그 7년 동안도 김장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장 사흘 전 밤 10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내일까지 배추 절임 다 끝내놔야 해. 너희 동생네 모레 오전에 온다더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배추 300포기가 쌓여 있었어요. 혼자서 절이려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한 포기, 2포기.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여보, 내가 할게. 남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회사 일도 힘들잖아. 같이 하자. 우리는 말없이 배추를 절였습니다. 새벽 2시까지. 남편의 손도 소금물에 불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마웠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제 편이니까요. 김장 당일 오전 11시. 외제차 한 대가 시댁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동서가 내렸어요. 명품 코트에 하이힐 차림이었죠. 저는 마당에서 양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에 고무 장갑을 낀 채로요. 형님, 고생 많으세요. 동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트렁크에서 큰 상자들을 꺼냈어요. 어머니, 툭불 한우 선물 세트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건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용돈이에요. 얼마 안 돼요. 300만 원.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작은 며느리. 역시 대단해. 효자네, 효자야. 저는 그 광경을 마당에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힘들었지? 차 한잔 해. 저는 홀로 마당에 남아 새벽부터 절인 배추를 바라봤습니다. 300포기. 그때 시동생이 마당으로 나와 남편을 보더니 말했어요.
형님, 요즘 회사는 괜찮아? 또 사업 같은 거 버리진 않고? 남편이 움찔했어요. 괜찮아. 시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이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지. 무리하지 말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양념을 저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25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남편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죠. 김장 전날 저녁. 여보, 김장 도구 좀 찾아줄래? 다락방에 있을 거야. 남편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니 한참 후 내려왔습니다. 손에 김장 도구 대신 낡은 수첩들을 들고서요. 여보, 이게 뭐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교 입학 허가서. 1999년 11월 15일 파리행 비행기표. 여보, 당신 25년간 이걸 가지고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수첩을 펼쳤어요. 1999년 11월 김장. 시어머니 말씀 유학은 필요 없어. 시집온 여자가 무슨 공부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추 240포기. 절임시간 18시간. 내가 포기한 것 파리. 그리곤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09년 김장. 오늘 남편 사업이 망했다. 빚 1억 원. 시댁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여보,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읽었어요. 2016년 김장. 빚을 다 갚았다. 하지만 나는 더 작아졌다. 남편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괜찮을 리가 없어. 당신은 25년간 혼자 이걸 견뎌왔어. 꿈도 포기하고 빚도 같이 갚고 김장도 도맡아 하고 우리 함께 한 거잖아.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당신 희생 위에서 편하게 살았어. 시댁에서도 작은 소리 냈고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여보, 무슨. 이번 김장에서 끝낼 거야. 25년의 착취를. 남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에 서주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김장 이틀 전 새벽 2시. 저는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배추는 다 절였지만 이제 양념 재료를 준비해야 했어요. 물을 채 썰어야 했죠. 손은 소금물에 불어서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감각이 무뎌진 손으로 칼을 잡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칼이 미끄러졌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움켜쥐고 싱크대로 달려갔어요. 물로 씻으니 베인 자리가 보였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계속 났어요. 밴드를 붙였습니다. 괜찮아. 깊게 베인 거 아니야.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칼을 집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깼어? 미안,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봤습니다. 손 왜 그래? 피 나잖아. 괜찮아. 밴드 붙였어? 괜찮을 리가 없어. 병원 가야 해. 지금 새벽인데 무슨 병원. 괜찮다니까. 저는 다시 칼을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만해. 내가 할게. 당신은 내일 회사 가야 하잖아. 회사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여보, 들어가서 쉬어. 이건 내가 할게. 하지만 내일 김장인데.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지금 당신 손이 더 중요해.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가 아니라 이 상황에 화가 난 거였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건 착취야. 25년간의 착취.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제 고통을 인정해 준 거였어요. 그만 울어. 이제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5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김장 당일 오후 1시. 양념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됐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가 마당에 모였습니다. 자, 시작하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양념을 큰 대야에 부었습니다. 동서가 옆에 섰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는 함께 배추에 양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서가 말했습니다. 형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형님은 시간 많으시니까 당연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론 고생하셨다는 거 알아요. 동서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우린 병원 일정 조정하느라 200만 원 손해봤어요. 투뿔 한우에 부모님 용돈까지 300만 원 드렸고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역시 작은 댁은 형편이 되니까. 큰 댁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는 못하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의 일을 들추는 건가요?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은 우리처럼 돈으로 기여는 못하시니까 몸으로 때우시는 거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것도 기여긴 한데. 시동생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낸 건 맞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양념을 버무렸어요. 25년간 배운 대로 침묵하는 것, 참는 것. 하지만 옆에서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너희 부부 오늘 몇 시에 왔어? 우린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 그래도 우린 300만 원을. 300이면 다라는 거냐?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탁 쳤습니다. 이놈아, 남자가 부엌일에 왜 끼어들어? 부엌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남편이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이건 25년간의 착취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25년간 제 아내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 아내는 25년간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가방에서 수첩들을 꺼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그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어려웠을 때도.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록? 가족 일을 왜 기록해? 지팡이로 탁자를 쳤어요. 그것도 집안 어려운 일까지. 형, 당장 그거 내놔. 시동생이 남편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수첩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안 돼. 저는 수첩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이런 걸 왜 써? 너희가 어려웠던 것까지 기록해서 뭐하게. 시어머니가 수첩을 찢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거예요. 저는 수첩을 빼앗으려 했어요. 신랑이 하는 순간 수첩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봤어요. 파리행 비행기표.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표를 집었습니다. 제 꿈이었어요. 25년 전 남편 준호가 제 손에서 비행기표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양념통을 들어 올렸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쾅! 준호가 양념통을 마당에 내팽개쳤습니다. 빨간 양념이 배추 300포기 위로 쏟아졌어요. 이게 뭡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어요. 박준호,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25살에 파리 유학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비행기표를 들어 올렸어요. 저 하나 보고 사랑 하나 믿고 시집 왔어요. 그게 무슨... 어머니가 막으셨죠. 준호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유학은 필요 없어. 시집 온 여자가 무슨 공부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어요. 준호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15년 전 제 사업이 망했을 때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1억 원 빚을 제가 졌을 때 이 여자는 시댁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억 원? 시아버지가 되물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준호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2009년 김장. 빚 1억 원. 시댁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5년 전 제가 쓴 글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10년 빚 7천만 원 남았다. 새벽 4시까지 배추를 절였다. 파트타임 3개 뛰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 2016년 빚을 다 갚았다. 하지만 나는 더 작아졌다. 파리는 이제 꿈도 꾸지 않는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300만 원 냈다고?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총 배추 7,500포기. 제 아내가 절인 시간 2,200시간. 91일입니다. 너네는 오늘 고작 3시간 일했어.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내가 몰랐어. 이제 우리는 참는 며느리, 실패한 아들이 아닙니다. 남편이 선언했습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땅에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여보, 가자. 하지만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사업 망했을 때도 손 안 벌렸습니다. 오히려 용돈 드렸죠. 7년간 빚 갚으면서도 김장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가족 행사에도 모두 저희 아내가 희생했죠.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장남 역할이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이었다면, 장남 역할이 아내의 꿈을 빼앗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전통은 끝냅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뭐?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전에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김장은 앞으로 100포기로 줄입니다. 비용과 시간 모두 공평하게 나눕니다. 남편이 시동생을 봤어요. 너네가 돈으로 기여한다면 시간으로도 기여해. 우린 바빠서. 바쁘면 김치 받지 마. 남편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오늘 너희 부부는 내 아내를 무시했어.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형제의 예의도 장남의 책임도.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여보, 가자.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수첩들과 파리행 비행기표를 챙겨 일어났어요. 당장 나가. 시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시댁의 변호사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가족회의 요청서. 첨부된 것은 25년 김장 노동정산 내역서였어요. 남편이 변호사 지인에게 부탁해서 만든 거였죠. 2주 후 주민센터 회의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굳은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5년간 총 김장 비용 중 저희 부부가 부담한 금액 2,500만 원. 제 아내의 노동시간 2,200시간. 시급 3만 원으로 환산하면 6,600만 원입니다. 시아버지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그리고 며느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가, 내가 네 꿈을 빼앗았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5년 전 유학 가지 말라고 한 거. 15년 전 너희가 어려울 때도 몰라준 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주시면 됩니다.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1년 후 김장날.
시댁 마당이 시끄러웠습니다. 동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절이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힘들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죠. 저는 옆에서 웃으며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간 형님 진짜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동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올해는 백폭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역할을 나눴죠. 오후 5시 김장이 끝났어요. 작년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저는 탁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온라인 강의 수강증, 프랑스 미술사 입문 원서, 파리 여행 일정표. 남편이 제 뒤로 와서 어깨를 감쌌어요. 여보, 내년 가을에 진짜 가는 거야? 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25년 전 파리행 비행기표? 응. 아직 늦지 않았어. 나도 같이 가도 돼? 당연하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15년 전에도 지금도 우린 함께잖아.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프랑스어 미술 강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트에 필기했어요. 테이블 옆에는 오래 담근 김치 한 접시, 김치 옆에는 파리 여행 가이드북.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50살 저는 다시 꿈을 꿉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때 그 길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김장동 옆에 파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 인생에는 2가지가 모두 있으니까요. 침묵하던 며느리가 아니라 꿈꾸는 여자로. 오랜 세월 인내해야만 했던 현숙 씨처럼 여러분도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노동은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